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4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49일 차, 1249일 차고요. 오늘 192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19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어, 부정적인 느낌 여기서 할게요. 예, 부정적인 느낌과 태도들을 계속해서 내맡기는 것은 관련된 죄책감 또한 끊임없이 포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맡기는 거는 끊임없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가 안 내맡겨서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안 내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맡기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아직 막 내맡겨지지가 않으니까 코로나를 생각지도 않게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의식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은 의식은 죄책감을 그러니까 놓아버려서 내맡겨져서 죄책감이 없는 상태는 더 이상 질병을 끌어당기지 않는 경향이 되는데 죄책감을 들고 있으면 질병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 놓아버려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무의식에서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을 필요로 하며 딱 저한테 맞는 구절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버려야지 하고 생각은 했어. 놓아버려야지. 그 내 거니까 내 거라고 공부했지. 이건 거죠. 아, 내 거다. 이게 아니라 내 거라고 공부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한 거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하면서 그래 내려놓아야지 하는데 요 밑에서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게 있으니까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 무의식에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 죄책감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거로 또 오고 그래서 처벌과 질병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통과 괴로움보다 제가 여태까지 써먹은 게 완전 복수심을 써먹어가지고 그게 그게 고통인지 모르는 거예요. 괴로움인지 모르고 아주 그 복수심을 쓰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복수심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데 이는 마음이 자기 보복을 위해서 마음이 나를 보복하니까 내가 아픈 거죠. 이제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나한테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안 걷어지고 그게 걷어져야 되는데 그게 걷어지지 않고 제가 그러는 것 같이 자꾸 이게 투사가 되니까 이게 안 걷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투사가 되는 거죠. 밖에서 저렇다라는 거로. 내 게 아니라 이론은 저 사람 내 거라고 하는데 저 이제 내 게 아니라 저 밖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복을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라는 이러한 자기 보복은 사고나 감기, 독감 발병, 관절염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만들어냈거나 달라붙었던 다수의 질병 중 어떤 것이든 취할 수 있다. 다수의 질병에도 취할 수 있다. 요새 있잖아요.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요새 어떤 현상을 보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감기에 코로나에 막 지금 저희 그 팀들이 되게 많이 이제 뭐 여러 명들이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프고 이게 보면 감기가 대다수 그렇다고 붙어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었긴 한데 떨어져 있는데도 감기도 많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가만히 이래 보니까 제가 이제 뭐 1월 달에 걸린 게 두 건이 있었어요. 어떤 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서 보면 다 제가 제 안에서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사건을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 제가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인제 그 복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수심이 엄청 이제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동생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느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는 "엄마가 버리지 않았어. 무슨 배신감이야. 그냥 엄마는 동생을 봤어."라고 이해는 하는데 느낌에서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느낌에서. 그러니까 느낌에서 빠지질 않아 놓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무의식의 맥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 느낌의 맥락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데에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배신감을 수시로 느끼게 해 줘요. 그죠? 배신감을 수시로 느끼게 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제 계속 살면서 그래서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사나." 배신감을 자꾸 느끼니까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돈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9년 동안 했던 결과가 그래도 백만장자라는 것까지 안간힘을 써 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텨 가지고 백만장자까지 간 거예요. 그게 복수심으로. 그리고 중간에 두 번 어 그 대표자 명의를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수심은 "너 아니면 돈이다." 어?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주겠냐고요 제가. 안 주지 절대 안 주죠. 무의식에서까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술 마셨을 때 그 제 일대 그 파트너가 그 남편 이름 본인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이 절세가 되니까 "바꿔라 이름을." 그런 얘기를 충고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술을 마셨었어요. 한 소주 2병 정도까지. 지금은 끊었습니다. 한 13년 12년 13년 됐어요 인제 술 끊은 지가. 근데 안 마셔요 술을. 근데 그때는 마셨을 때 진짜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그 술을 마셨는데 인제 갔어요. 필름이 끊긴 거예요. 필름이 끊겼는데도 대표자 그거 명의 바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금 절세는. 그래도 "안 된다." 하면서 "나는 절대 안 바꿔준다." 하면서 무의식에서까지 그렇게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에 대체한 것을 돈으로 한 거야. 근데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뻗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느냐.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내려져 가고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근원의 큰 의도 자체는 내가 '너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나.' 하면서 인제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것도 인제 복수심에서 배신감 때문에 복수심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인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제가 또 늘 얘기를 했다 한 10년 정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참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의식 공부를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한계를 느끼고 의식 공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식 공부를 만나면서 처음에 한 10 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인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한 4-5 년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배신감에 제가 이제 밀어 놨었고 그러니까 다 보니까 제가 밀어 놓은 사람들이 다 보면 배신감, 배신감이 주제인 거예요. 제가 하다가 밀어 놔요. 다 배신감에 밀어 놔요. 보니까 지금 이 인제 이 그룹을 만들 때 또 열심히 했던 여기 그룹에 인제 안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얘가 나를 안 따라온다는 것에 배신감에 연락을 안 해요. 배신감에. 그 마음 좀 풀리면 전화는 하지만 마음을 확 내어서 전화를 안 해요. 예 그게 인제 배신감이 주제가 진짜 배신감을 하나를 제대로 찾아보니까 모든 게 배신감으로 다 날려 버려요 제가 배신감을. 그거를 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년을 2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1 년을 사업을 하다가 갔어. 8 년 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8 년을 계속 중간중간에 가서 다시 오게 했어.
그래가 한 10년, 11년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와 가지고 하면서 이제 제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10년 동안 엄청 속에서 그 배신감에 쩔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의식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공부를 통해서 의식 공부 때문에 그 마음이 풀렸어요.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서로. 서로 풀린 게 작년에, 작년에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했으면 또 인제 밀어냈겠죠. 근데 지금 인제 1 월에 딱 인제 2 명이 걸렸는데 또 한 사람은 또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걸려 가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이 되게 왜냐면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을 막 썼었던 그게 한 꽤 오래되는 거예요. 마음을 쓴 시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게 더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길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길면서 '아 이게 내 의도가 뭐 어쨌든 제가 마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거. 근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아주 인제 근원에 내가 안 하면 겁낼 줄 알고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쭈그리 이것 봐라. 그래 하지 마라." 하면서 이게 말이 이만큼 나왔 진짜 내뱉고 싶더라고. "하지 마라." 하면서 "너 없으면 사람이 없나." 하고 이러고 말을 내뱉고 싶은데 이 SNS 이것 때문에 내뱉고 싶은데 그 말은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 옛날 같았으면 내뱉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뱉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은 했죠. '네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아니면 사람이 없는 줄 아나." 해도 또 만나도 또 배신감을 또 느끼면 또 잘라낼 거는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순간엔 그랬는데 아쭈그리 이게 아주 인제 내가 자기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서 붙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제 한 거 같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은 또 인제 마지막 수단이 자기를 잡아 달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SNS에서 약간 좀 형평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부산에서도 이화자님 얘기를 이제 그래서 "부산에 혹시 있나? 형평성이 없는 사람이 좀 형평성이 저기 없어 가지고 좀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말씀은 따라야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뭔가 또 그게 있으니까 인제 맞게 따라야죠. 그래서 '따라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딱 하면서 속에서는 뭐예요? 똑같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 한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넣어 줘야지 돼. 이만큼 봉사하니까 넣어 줘야 돼.' 근데 얘는 해 주기 싫은 거예요. 얘는 해 주기 싫은 마음에서 해 주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야. 나한테 덤볐잖아. 저게 어디서 나한테 덤비고 까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제가 3 명, 4 명? 한 4명 정도? 5 명 있다. 서울에도 1명 있고 부산에도 1 명, 대구에 3 명. 그렇게 선생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5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명단이. 5명 중에서 1 명은 해 주기 싫은 거예요. 1 명은. 4 명이 해 주기 싫은데 월요일 날 '아 이게 이제 그 배신감이구나.' 배신감에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죽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죽여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죽여 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 거는 2 차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고 하는데 나보다는 투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저렇게 저런 식의 저 따위가 자꾸 붙어 가지고 저러고 막 하면서 이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그거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배신감이구나. 배신감의 그 느낌을 내려놓으려고 막 제가 인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조용히 앉아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몸이 막 으실으실으실 아프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아 이게 내려놓는데 저항을 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저항을 해서 으실으실 아프구나.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으실으실 아플 때 바로 인제 링겔 맞으러 갔는데 링겔 맞는 거는 안 하려고 인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또
누구를 컨택하러 가는 길이라서 그 컨택하는 길이라서 이제 뭐 그렇게 병원 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전 이게 밤에 오자마자 그냥 뭐 쓰러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눕기 바빴는데 약은 지어 와서 약을 먹고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으실으실으실 하면서 막 그래서 여기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검사를 해 보니까 이제 코로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제가 수업을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거든요, 현재 의식에서는. 수업을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코로나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요새 한참 아프셨잖아요. 아프셨다가 이제 괜찮아지셨다면 목에 이제 성대 결절이 있으셔 가지고 오래 이제 그러셨다 요새 괜찮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거진 다 괜찮아지시는 것 같은데 또 잘못 옮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피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가야 되는 그냥 감기 몸살이면은 가면 되는데 감기면 가면 되잖아요, 마스크 끼고. 근데 코로나라는 걸 불러오는 거예요, 제가. 제가 불러온 거거든요. 제가 불러온 거예요. 왜 전염돼서 나가면 안 돼라는 거로 그래서 일부러 이 무의식에서 무의식에서 저기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인제 코로나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 놓고 어제 약 먹고 완전 정신없이 그냥 늘어져 가지고 이제 잤네요. 그래서 한 요새는 일주일, 일주일 아니면 뭐 한 5일 정도나 지나면 괜찮다고 하긴 하던데 뭐 괜찮겠죠. 뭐 몸이 아픈 거는 하루 월요일 날 하루 아프고 어제 쪼끔 아프고 근데 어제 인제 하루 지나니까 괜찮아요. 다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지금 SNS 때문에 인제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파요. 여기도 너무 빡세게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인제 서울 가서 보면 그 시스템 만드는 팀들이 막 막 12 시, 1 시, 2 시까지 뭘 만들어서 올리고 뭐 하고 막 계속 요번에도 서울 가니까 누구는 아파 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또 2 명은 나와서 뭘 또 전단지 또 뭘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준다고 뭘 만들고 뭐 하면서 엄청 바빠요. 그래서 엄청 바쁜데 이제 지쳤는지 이게 지쳤는지 인제 막 다들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없이 지금 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지금 곧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공의 길이 매일매일 성공이라 하지만 사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코앞에 자신이 없어서 하는 자신이 없어서 뭔가 어 자신이 없고 뭐가 잘못될까 봐 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 걸려 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무의식에서 '아 내가 이랬구나.' 또 놓아 버리고 그냥 자꾸 놓아 버리는 거 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렇게 인제 그 결국 자기 보복을 하는 거죠. 자기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자기 보복을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사고나 감기, 사고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큰 게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게 큰 일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꼭 무슨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 그거는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걸 무의식에서 못 받아들일 때 그렇잖아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을 때 사고 뭔가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 사고나 감기나 독감, 발병, 관절염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갈비뼈가 부러졌느니 어쨌느니 이제 막 그러고 감기가 제일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냈거나 달라붙었던 다수의 질병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은 텔레비전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유행병 형태를 취한다. 유행병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제가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저희 남편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한다." 그러면서 가족방에 올라온 거를 딱 보는데 증상이 딱 보는데 제가 인제 감기가 계속 쪼금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해결하기 싫어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감기가 있었는데 그 증상이 딱 2개 읽었는데 2개가 저하고 딱 맞는데 안 봤는데 그 2개로 제가 고거로 이제 코로나를 그걸 안 읽었으면 또 그냥 감기로 끝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걸 쭉 읽었단 말이에요. 아 참 이게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텔레비전의 언론과 관심으로 인해서 유행병 형태다.' 내가 뭔가 그걸 받아들이고 갖고 있다가 무의식에서 언젠가는 써먹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무의식에서 써먹는 거. 그래서 유행병 형태를 취한다. 저명 인사가 대중과 어떤 심각한 병을 공유할 때 저명 인사가 심각한 병을 공유할 때 저명 인사가 공유를 하면 우리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있거든. 저명 인사가 얘기하는 건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병을 공유할 때 그 병의 발생률이 갑자기 뛰어오르고 신뢰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 말을 더 믿을까? 의사 말을 더 믿을까?' 아플 때 병원을 갔잖아요. 의사 말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여기 어떤 분이 누가 잠깐 1박 2 일을 왔다 갔는데 엄청나게 저항을 하신 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들으면 좋을 텐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걸 들으면 좋을 텐데. 그 언니가 이걸 들으면 좋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좋을 텐데."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을 거고 내가 볼 땐 그 사람 상태가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한 2번 본 거죠, 1박 2 일까지. 상태가 오지도 않을 거지만 선생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믿을 것 같으면 와서 완전히 그 상태면은 믿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믿음을 그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낫죠. 나아요. 그 믿음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낫는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35 분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2분 더 할게요. 요거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뛰어오른다는 거죠. 그 병이 점점 더 성행하게 된다. 무의식이 어떤 질병을 움켜쥐고 무의식에서 질병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어떤 질병을 움켜쥐고 그것을 대가품하는 데 활용한다. 대가품, 복수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야. 복수하는데 내가 내 생각한테 내가 하고 내가 한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이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인형은 나 혼자서 그냥 막 난리치는 인형을 만났는데 거기에 내가 이 인형도 반응을 한 거야. 똑같은 게 있어서 반응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왔다 가셔야 돼요. 저기 정지현 님 여기 휴대폰 가져가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가셔야 돼요. 놓고 갈게요. 입구에다가. 예. 절로 가 버리는가 싶어 가지고 여기 안 오고 중간에서 제가 못 간다고 부산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세 분이서 그냥 절로 쉥 가 버릴까 봐 여기 왔다 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움켜쥐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의식을 잘 몰라요. 나의 무의식을 무의식이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인정하면 빠르게 알아차려요. 근데 놓아버림을 계속 또 하면 이게 신호를 줬기 때문에 놓아버리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를 철저하게 지금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제 자꾸 놓아버리는 것이 되겠죠, 공부를 하면. 또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모르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부정성과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부정성과 죄책감에 자유로운 사람은 질병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무의식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 늦게 나와서 예,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 무의식에서 이것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오늘 수요일 날 부산에 수업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아니면 다 가십시오. 네. 피해 줄까 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공부 많이 하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